자, 오늘 정청래가 자, 이원택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이제 참여를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전북지사 후보 이원택이고 정청래 갔습니다. 뭐 당대표니까 뭐 자기 당 도지사 후보 개소식에 뭐 참여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죠. 김김님 또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 그럼 재감찰을 해가지고 이거 선거 개소식까지 했는데 이제 후보를 바꿀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 그러면은 재감찰 결과를 발표를 해서 떳떳하게 무혐의라고 발표를 해요. 아, 그러면 될 일 아니야. 그러고 욕 처먹으면 되지. 어? 아니면 이게 문제가 있으면 후보 교체를 빨리 해야 되잖아. 아니 근데 여태까지 그 안호영 후보 의원이 열흘이 넘게 단식을 했는데도 아직도 감찰 결과는 안 나왔는데 후보 개소식에 가가지고 이렇게 같이 팔 들고 있는 게, 이게 우리 당원들의 상식에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아니 왜 일을 정상적으로 처리를 안 해요? 아니 그냥 감찰 결과를 발표를 하면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본인이 그래도 그래 이원택으로 무조건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냥 쌩 까고 얼굴에 철판 깔고 그 공천 주면 되는 거 아니야. 혜태님, 최평님 불의는 참지 못함. 네. 조국은 불화를 참지 못함. 조국은 불화를 참지 못하고 저는 불의를 참지 못합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는 거예요. 이거 뭐 당원들이 볼 때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냐고. 자, 이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일단 당연히 저는 지금까지 뭐 공개된 증언들과 증거들만 보더라도 후보 교체를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형평성에 맞지가 않아. 일단은 거의 비슷한 혐의로 김관영 후보가 제명까지 당했어요. 제명까지. 김관영 지사가 제명을 당했잖아. 현재 도지사가. 근데 이원택하고 거의 비슷한 혐의잖아. 근데 이원택은 공천이 되고 김관영은 제명을 당하고, 이러면 누가 봐도 내로남불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 아니에요. 게다가 어제 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이걸 보고 기가 막히더라고. 어제 김관영 지사가 특검에 출석을 했어요. 이 보도를 뭐 보신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민주당 출신 도지사가 종합특검에 출연을 해서 내란 동조 혐의로, 그 뉴스 영상 일단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 뉴스 영상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오늘 2차 종합특검에 출석해 내란 동조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지사는 정치적 공세로 전북도 공직자들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조사를 통해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지방선거 국면에서 전북 지역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제기한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12.3 비상계엄 동조 의혹. 당시 전북도 대응이 내란 협조나 다름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말로는 사실 계엄을 반대했지만 전라북도 김관영 지사는 사실상 그런 거죠. 계엄사하고 협조 체제를 유지하려고 했고 준해산을 편성하려고 했고, 고발장을 받아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이 김 지사를 내란 동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김 지사는 자신이 당시 전국 시도지사 가운데 가장 먼저 계엄의 불법성을 언급했다며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한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근거 없는 정치 공세, 고발장 접수가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했습니다. 또 내란 동조 의혹의 핵심인 전북도청사 폐쇄 논란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저희는 평상시와 동일한 방어 태세를 유지했고 청사를 폐쇄한 일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12.3 계엄 당시 근무했던 전북도 일부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마친 2차 종합특검. 이번 김 지사 소환 조사가 사실상 마지막 절차인 가운데 기소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네, 애플파이님 7만 명 축하드려요. 점점 서서 커지는 방송이네요. 상대 악마보다 더 큰 방송 응원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아니, 다 떠나서 민주당 출신, 아니 이 종합특검이 지금까지 뭐 성과가 있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 아니 민주당 출신 그것도 전북도지사가 내란 동조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그는 뭐 고발장이 들어왔으니까 조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조사를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아니 김관영 도지사가 왜 내란 동조를 해요? 그 호남에서?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도지사까지 지금 소환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의심스러운 건 뭐냐면은 특검이 누굽니까 지금? 에? 여러분 특검이 지금 종합특검이 어떻게 임명이 됐어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잖아. 당에서 정청래가 이성윤하고 정청래하고 짜고 에? 전준철이 뭡니까 쌍방울 사건 쌍방울 사건 조작 기소에 가담했던 전준철이를 특검으로 추천을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재명 대통령님이 조국 땅에서 추천한 특검을 임명을 한 거예요. 이게 이러려고 이런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이게 정청래 빅픽처야? 아니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아니 이거를 조사를 해봐야 수사를 해봐야 답이 나오는 문제예요? 여러분? 아니 종합특검이 지금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 성과가 아무것도 없어. 뭐 언론에 제대로 보도되는 거나 있어요. 뉴스공장이나 쳐나가가지고 특검 수사 수사 내용을 언론에다가 막 떠벌려대고 그것 때문에 국민의힘 애들한테 공격에 빌미나 주고 아니 그런데 전북도지사를 불러다가 지금 그것도 이 타이밍에 지금 절묘한 타이밍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가 뻔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그냥 서로 짜고 치고 고스톱 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이거는 전북은 제가 뭐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전북은. 자 지금 이게 왜 이런 조사가 이루어졌는가? 김관영 지사가 출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김관영 지사가 지금 이제 무소속 출마를 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습니다. 그 관련된 영상 잠깐 보시고 이거 전북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2.3 계엄 당시 도청사 폐쇄 의혹 등과 관련해 2차 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 지사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면서 특검의 이번 조사는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민주주의 성지인 전북에서 이런 일이 있게 되어서 도민들이 큰 불명예를 안게 되었고 오늘 조사를 통해서 그 불명예가 회수되기를 기대합니다. 무소속 출마 여부에 대해선 즉답하지 않았지만 가능성을 닫지도 않았습니다. 네, 아직은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고 심사숙고 중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김 지사 측이 무소속 출마를 염두에 둔 자체 여론조사와 함께 이미 캠프 재가동 준비에 나섰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면서 출마 가능성에 점차 더 힘이 실리는 상황. 민주당에서는 당장 날선 반응이 나왔습니다.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 지사가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도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2번씩 박는 배신 행위가 될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도민들께 상실감을 안겨줬던 것만으로도 석고대죄해야 될 위치에 있는데 지금 무소속을 나오면서 꼭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코스프레하는 모습은 올바른 처신이 아니다. 또 당내에서 무소속 후보를 지원할 경우 해당 행위로 간주돼 비상징계까지 검토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2일간 단식 농성을 했던 안호영 의원의 향후 행보에도 시선이 쏠립니다. 경선 패배 이후 줄곧 당 지도부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김관영 지사와 궤를 같이 해왔지만 실제 김 지사가 출마할 경우 당 밖의 후보를 지원하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 지사와의 물밑 연대설에 대해 안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김관영 지사는 김관영 지사대로 이제 판단이 있겠지만 그 문제를 저는 민주당의 입장에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만 그간의 메시지로 볼 때 안 의원이 이원택 후보의 통합선대위에 합류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당 차원에서 지원선대위가 같이 공동으로 구성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매듭을 지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관영 지사가 다음 주 중 무소속 출마를 밝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진용을 갖춘 민주당은 다음 주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14개 시군 단체장 후보 합동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김관영 지사와 이원택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양측과 각각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져 결론을 향해 가는 수사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 김관영 지사가 지금 뭐 여론조사를 돌려봤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있고 캠프가 이제 재조직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여론조사를 돌려보고 캠프를 재조직한다. 이거는 여러분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죠? 김관영 후보도 어쨌건 뭐 불미스러운 일로 후보 자격이 박탈이 되고 민주당에서 이제 제명까지 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를 돌려보니까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거지. 아이고 뭐 우리 민심이 완전히 돌아서가지고 이게 뭐 도저히 경쟁이 안 되는 상황에 본인이 이제 무소속으로 나오게 되면은 민주당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더 어려워지는 그런 형국이 되는데 그 무소속 출마를 쉽게 결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이 지금 뭐 다음 주 중에 출마 의사를 밝힌다 이런 얘기는 어느 정도 이제 경쟁력이 있다는 뜻이고 지금 저는 전북 도민들도 이번 경선 과정에서 뭐 저는 김관영 후보가 잘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원택이 김관영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지금. 근데 당에서 단지 청래파라는 이유로 그 청래당이라는 이유로 후보가 된다라면 그걸 우리가 납득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의 불공정 경선이 진행이 되고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한 그런 뭐 판을 짜고 선거판이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민주당 후보니까 이원택 찍어야 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김관영 지사도 뭐 본인이 민주당이 싫어서 나갔다라면야 모르겠는데 어쨌건 뭐 쫓겨난 거잖아. 둘 다 쫓겨났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김관영도 제명이 되고 이원택도 제명이 됐어야 될 상황이라는 거야. 그리고 안호영 의원이 후보가 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상황인 거죠. 근데 김관영도 나쁘고 이원택도 나쁘니까 우리는 그냥 뒷짐지고 정청래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놔두면 이게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저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건 이제 정청래 심판을 해야 돼요. 이번에 호남 지역 경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 계속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뭐 아무가 또 제대로 해결된 게 없잖아. 친청 무죄, 반청 유죄입니까? 그래서 뭐 당에서는 좀 비상징계를 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관영을 지지하면은 비상징계를 하겠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은 최강욱은 개장수는 왜 징계 안 합니까? 지금 민주당 당원 중에 조국을 대놓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 사이다TV님, 이원택 후보가 돼서 김관영 경쟁력이 쉽지 않은 씁쓸한 상황이죠. 이게 다 쩔레 탓이다. 아니 이거는 괜찮아요. 제가 볼 땐 김관영이 되건 이원택이 되건 김관영이 되면은 민주당에 복당하겠지. 이 사람 나갈 사람이 아닌 거잖아. 그래서 뭐 아무나 찍어도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손해볼 게 없는 선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뭐 말씀드린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하정우가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하정우를 안 찍으면 뭐 이게 국민의힘으로 가거나 한동훈 살려주는 이런 판이 돼버리니까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전북 같은 경우에는 결국 뭐 민주당 대 민주당의 대결인 거잖아. 결과적으로 보면은 민주당 대 민주당의 대결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무소속이 된다고 그래서 뭐 지는 선거도 아닌 거예요. 아 그러면은 정청래를 심판하는 게 낫지 이거는. 정청래한테 그리고 호남 지역의 민주당 정치인들한테 우리 당원들, 국민들, 유권자들이 뜨거운 맛을 한번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국당 지지하고 있는 저는 그래 무소속 지지하는 거는 그건 해당 얘기 맞아요. 예. 저는 뭐 징계 받겠네 이제. 무소속 지지하는 건 해당 얘기 맞는데 그러면 남의 당 지지하는 건 괜찮은 거야? 조국당 지지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똑같이 하라는 거야 저는. 무소속 이관영을 지지하는 게 해당 행위면 조국당을 공공연하게 지지하는 것도 해당 행위 아니야 이것도. 아까 뭐 최강욱이 대표적인데 최강욱뿐만 아니라 SNS에 가보면은 민주당적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놓고 조국 지지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 다 징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조국당이 하면 조론 안 부립니까 이것도? 조국당이 하면은 해당 행위 아니고 무소속이 하면 해당 행위가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내로남불식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환멸을 느끼고 있는 거야. 저는 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북지사 그 본선에 그 이관영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라면은 저는 이번에 징계받을 뭐 제명당할 각오를 하고 뭐 언젠가 뭐 저기 사면 되겠죠. 제명당할 각오를 하고 저는 김관영 후보 지지를 하겠습니다. 오늘 확실히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 정청래 심판을 해야 돼요. 이 호남의 토호 세력들 심판을 해야 됩니다. 뭐 지들끼리 짜고 치고 고스톱 해돌리면 지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큰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들 마음대로 안 돌아간다라는 거. 당원 주권주의, 당원 주권 민주주의, 국민 주권 민주주의에 저는 힘을 보여줘야 된다고 봐요. 뭐 김관영이 좋아서 제가 김관영을 밀겠다는 뜻 아닙니다. 정청래를 심판해야 된다. 이철우님, 2020년 총선 때 국민의당 출신 김관영이 나와서 민주당 신영대와 비슷했어요. 일 잘해서 지역평가 좋아요. 지금 뭐 여론조사도 보면은 그 뭐 40% 원래 경선 전에 40% 이상 지지를 받았어요 김관영 후보가. 그래서 이번에 정청래를 완전히 나락으로 보내버립시다 우리가. 이거 당대표 선거에도 여러분 영향이 가기 때문에 제가 당원 자격을 걸고 지금 승부수를 던지는 거예요. 정청래가 만약에 전북지사 선거에서 무소속한테 패배를 한다. 이렇게 되면 당대표 연임 완전히 물 건너갑니다. 선거를 우리가 이기면서 정청래가 이제 숟가락 얹는 걸 여러분들이 짜증이 나는 거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덕에 이번 지방선거는 압도적인 승리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정청래가 지가 이긴 것처럼 또 약 팔고 다닐 거 아니야.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봉화마을 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대구를 바칩니다. 지역주의의 마지막 보루를 장벽을 제가 뛰어넘었습니다. 이 정청래 노사모 정청래가 해냈습니다. 이 꼴을 보게 된단 말이야 우리가. 볼 수밖에 없어요. 대구를 이기면은. 근데 이게 꼴 보기 싫은 거잖아. 그런데 전북에 졌어. 대구는 이겼는데 전북에 졌어요. 그러면은 명팔이가 안 돼.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지. 아니 그렇잖아. 그럼 정청래는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닌 그 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 지방선거 승리의 공을 이재명 대통령께 온전히 돌리고 이재명은 이겼는데 정청래는 지는 지방선거를 만들기가 어렵잖아. 그죠? 어쨌건 뭐 당대표가 그 진두지휘를 하니까 어렵잖아요 이게. 그런데 만약에 다 이기고 우리가 대구까지 싹 이기고 그럼 와 이재명의 힘을 보여줬다 이렇게 선거 헤드라인이 나올 거 아니야. 선거 다음날 딱 나오고 정청래는 심판, 호남에서 심판 이렇게 나오지. 전북을 지면 그 정청래 날아가는 거죠. 정청래가 어디서 이제 뭐 노무현 그거 안 된다고. 그래서 저는 정청래 심판을 위해서 김관영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한다라면 김관영 후보를 지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산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그 여론조사를 돌려봤다니까. 그리고 그 이전에 나온 여론조사에서 김관영 후보가 40% 이상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무소속으로 나와도 예, 그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릅니다. 예, 한번 해볼 만해요. 그리고 우리야 믿자야 본전 아닙니까? 닦아놓고 물론 저는 이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뭐 그럼 당비만 굳는 거지 뭐. 저기 김민석 총리 당대표 되면은 이제 그때 가갖고 사면해달라 제가 요청을 하면은 김민석 총리께서 뭐 저를 또 외면하시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예? 다 그것도 뭐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한 것도 아니고 민주당 출신 도지사가 무소속으로 나왔는데 그걸 지지를 했는데 예? 김민석 총리가 사면을 안 해주겠어요? 그래서 뭐 길어야 뭐 몇 달 징계 몇 달 안 받을 것 같으니까 저는 이번에 정청래 심판을 위해서 전북지사 경선 예, 제가 한번 열심히 밀어보겠습니다. 예.